반갑습니다. 인베스트학원 원장 김창식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안에는요, 우리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리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핵심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말에 발표됐었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안에는요, 공교육 다양성 확대라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보시면요, 고교 유형 다양화라고 해서 기존의 외고 국제고, 그쵸, 이게 일반고로 전환, 그러니까 외고 국제 폐지됐잖아요. 일반고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제 외고 국제고도 존치가 됩니다. 이전에 자사고 존치한다 결정됐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외고 국제고까지 이제 존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 시행령 같은 경우에 바뀌었거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교육법 시행령이 또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사실 기존의 외고는요, 외국어 전문 교과죠. 그 전공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외고가요, 국제계열 전문 교과목까지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외고가 국제외국어로 이제 이름이 통합된다고 해야 되죠. 통합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외고가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계열 전문 교과목을 한번 개설해서 운영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존의 국제고 경쟁력이 있는 게 외국어보다 경쟁력이 있는 게 국제고에서도 외국에 대한 전문 교과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국제고만의 어떤 국제계열 전문 교과를 배울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외고 또한 국제계열 전문 교과목까지 배울 수 있게 되니까 외고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자사고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을 정말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게끔 교육부가 좀 더 많이 집중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외국 국제고 자사고가 위상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위상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들 출신들의 상위권 대학 입시 실적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어떤 국제고 교육과정, 외고 교육과정을 한번 보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고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서울국제고 2023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이죠. 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제고에서 어떤 국제계열 전문 교과목을 배울지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에서만 편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고 보시면 외국어 전문 교과도 편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고가 사실은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는 기본이죠. 그죠? 이런 과목들도 전문 교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문계 학생들이죠. 제가 문과 쪽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국제고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국제계열 과목도 이수하면서 결국은 내가 최상위권 대학의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국제계열 쪽으로 진학하는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제고로 많이 갔거든요. 만약에 이런 과목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의 경쟁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AP 건대세계사, AP 미시경제, 국제정치, 그죠? 이런 과목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거시경제, 그쵸? 세계 지역 연구 이런 교과목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과목을 이수하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기존의 국제고의 학생들, 최상위권 국제고 학생들이 출신들이 어떤 경쟁력들이 사실 외고랑 경쟁할 수 없는 뭔가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외고 학생들도 이런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국제고 친구들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목을 이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외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존의 외고는요, 이런 식으로 전공어 과목에 대한 어떤 회화, 독해와 작문, 전공어 문학 이런 식으로 전공어 관련 전문 교과를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당연히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로 배우게 되고요. 근데 여기 아까 좀 전에 보시다시피 국제 계열 전문 교과목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대원외고의 어떤 교육과정 편성을 예시로 가져왔지만 기존의 외고 중에서 좀 상위권 외고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외고의 어떤 경쟁력은 더더욱 커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런 국제고 출신들, 외고 출신들이 최상위권 대학을 학종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국제고 출신들은 국제계열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거든요. 제가 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학교죠. 연대 국제계열, 언더우드 학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언더우드 학부, 융합인재사회과학부 등등 이 국제계열 대학들에 합격한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제가 2023학년입니다. 3학년도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입니다. 보시면 들어간 학생들의 어떤 평균 습차 등급이 2.57 등급이에요. 자, 2.57 등급. 일반고에서 2.57 등급으로 내가 이런 언더우드 국제계열로 들어간다? 물론 합격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 관련된 그 학교가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외국어라든지 국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친구가 했다라고 한다면 외국 국적 출신 못지않게 말이죠. 그러면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밑에 보시면 고등학교 유형별로 들어가는 학생 비율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외국 국제고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고까지 포함된다면 와,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자사고 외국 국제고 출신들이다. 일반고 출신들이 약 32% 정도만 합격을 했네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외고가 이런 국제계열 전문 교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최상위권 대학 국제계열 관련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외국 국제고 출신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정책이요, 현재 중3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아마 입시를 치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가 외고나 국제고로 갈 어떻게 보면은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어쩌면 외고가 국제 외국어로 전환하면서 국제계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어떤 그렇게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2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중3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지금 2023학년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3들은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과 기존의 대입 정책의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유지되죠. 그러면 지금 중3들 중에서 내가 인문계열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서울국제고로 가겠죠. 뭐 외고도 가는 것도 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대입 정책에서는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어떤 실적이 압도적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 통합형 수능이라 해가지고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뭐 기사에도 보셨잖아요. 제가 참고로 보시면 이 기사 보시면 2023학년도 결과 보면 서울대 그쵸 인문사회 최초 합격자 절반 이상이 이과생이라는 거죠. 그 비율을 놓고 보면 거의 55.2%입니다. 때문에 정시 모집,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 모집에서는 사실 문과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불리합니다. 수능으로. 하지만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과 침공이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전에 언더우드 학부 같은 그런 어떤 국제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에서 내가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는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과학, 내과학 뭐 이런 전자 컴퓨터 기계 이쪽 관련된 어떤 관심 보여가지고 학생부가 꽉 채워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렇게 국제계열 물론 좀 전에 어떤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융합과학공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친구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과학 쪽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국제계열이라든지 인문사회계열 쪽으로 소위 말하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문과 침공을 없거든요. 정시에서 문과 침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들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외국 국제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2 이하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물론 1학년 내신은 상대평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고 2학년, 3학년 과목에서 국제계열 과목까지 내가 이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내가 성취도 A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내신을 관리하면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중2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고가 국제 외고로 바뀐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외고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완전히 대입이 완전히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어차피 교육과정 특성상 대입에서 학종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학종에서는 외국 국제고 자사고, 그죠? 이게 이제 일반고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제고 자사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계열 선택입니다. 내가 인문 계열인지 아니면 이과인지 자연 계열인지 요 선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어떤 고등학교 가는 게 유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반드시 문과냐 이과냐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 이 계열 선택 반드시 해주시고 선생님 저 인문 계열이에요. 저 국제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내가 대학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고, 국제고, 더 나아가 국제 외국어로 진학하는 게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대학 합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심하십시오.